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갑과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사흘간 광주 동남을과 광산을의 경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남은 의료진들의 과부하 등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 치러지는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출마 기자회견이 잇따르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각각 3학년 학생들 중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만 원어치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갑의 경선 후보자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단수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동남을과 광산을 선거구의 경선은 오늘부터 시작돼 이번 주 수요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서구갑과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가 포함된 전국 21곳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는데 광주 서구갑의 경우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광주 서구갑은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 부시장의 경선할 것입니다. 송갑석 현 국회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1대1로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김명진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박혜자 전 국회의원은 컷오프 됐는데 이들은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껏 발표가 미뤄져 왔던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공천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됐는데 이계호 현 국회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호남에서는 경선이 원칙이라고 해놓고 이계호 의원을 단수 공천한 데 대해 논란을 예상해서인지 이명백 위원장은 단수 공천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서 예를 들면 심사 총점의 약 30%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단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어서 단수로 추천했습니다. 컷오프된 해당 선거구의 박노원, 이석형, 김영미 예비후보들은 각각 성명을 내고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단수 공천의 독재 전횡을 휘둘렀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단수 공천 철회와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광주 동남을과 광산을 두 곳의 선거구에서 사흘 동안 시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 진행됩니다. 동남을에서는 이병훈, 안도골의 2인 경선, 광산을은 민영배, 김성진, 정재혁의 3인 경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수요일에 나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산을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지만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내리면서 아직까진 대기가 습합니다. 오늘 이른 출근길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서요.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낮부터는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은 11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미 감염됐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소나무에 대한 긴급 방제에 들어가는 등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소라면의 한 야산입니다. 산속 울창한 소나무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알려진 제선충병에 감염된 겁니다. 제선충은 솔수염 하늘소에 기생하다 소나무의 조직 속으로 옮겨 들어가 나무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입니다. 현재 소나무 제선충병은 도내 12개 시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득해,
전남 지역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 전체 6만 5천여 그루 가운데 여수 3만 5천여 그루, 순천 1만 5천여 그루, 광양 7천여 그루에 이르는 등 동부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의 확산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고온 등의 영향으로 매개충 유충량이 급증하고 활동 영역도 넓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 매개충 번식률이 좀 높아집니다. 지금 다른 병해충도 지금 작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올해 이제 솔샘 하늘소도 좀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전남도는 피해 정도별 맞춤형 방제를 위해 확산 저지선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시군간 GPS와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방제와 함께 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한 신속한 압축 방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관내 1,400여 헥타르 면적의 산림에 대한 예방나무 주사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연접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각 시군에서 어디까지 방제를 하고 나무 주사 이렇게 띠를 둘러서 나무 주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은 현재 전남 북부권인 장성과 나주 등 지역으로까지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달 말이 되면 확산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전남 산림당국의 방제 활동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319명 가운데 27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들 중 200명 이상이 출근하지 않고 있고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142명 가운데 113명이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지난 20일부터 운영 중인 비상진료 체계가 2주째 접어드는 다음 달 초에는 잔류 의료진들의 과부하 등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학교장이 과거 사기 범죄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하지 않고 버티다 지연 이자까지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6 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명예퇴직 수당 원금 7천만 원에 4년 동안 반납하지 않아 생긴 지연이자 4천만 원을 더한 1억 1,200만 원을 반납하라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교장은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97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받아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2017년 7천만 원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1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집주인 65살 배모 씨 등 2명이 손가락 화상 등 부상을 입었고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불이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최근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큰 틀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과 연계해 세계적인 랜드마크와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해수부 차원의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은 2012년 7월에 수립됐지만 2015년 1차 변경됐고 지난해 박람회법 개정으로 그 주체가 박람회 재단에서 항만공사로 바뀌었습니다. 항만공사는 최근 지난 5개월 동안 진행한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 조사는 박람회장 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 실천과 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존치되어 있던 그 상징성이나 목표를 확장시켜서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입니다. 여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국내외 사례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시민들은
해양공원이나 아쿠아리움 방문이 가장 많았고 여가 휴식 공간, 이벤트, 축제는 만족스럽지만 쇼핑과 위락시설은 아쉬워했습니다. 유형별 항만 친수 공간과 분야별 활용시설, 대표적인 랜드마크까지 국내외 개발 사례도 광범위하게 검토했습니다. 일단 이번 조사의 결과는 과거 엑스포 유치와 성공의 경험을 살린 원팀 프로젝트를 재가동해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선도 사업 위주의 랜드마크와 상업시설 건립이 골자입니다. 또 항만공사가 주체인 만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사업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기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어떤 해양 관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양의 수상이나 수중, 그다음에 해안 내에서 일어나는 관광의 확장형과 첫 모델이 시작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저희 항만공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특징적으로 또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민자 유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이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민간 투자를 유치했던 한계에서 벗어나 마스터 플랜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 대상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다양한 의견과 지적을 담아서 내놓을 박람회장 마스터 플랜에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노선은 바로 영암과 무안, 신안 등으로 운행하는 시계외 버스입니다. 목포시가 무안군과 영암군에 손실을 공동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영암군이 이를 거절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무안군과 영암군, 신안군으로 가는 시계외 버스 노선은 모두 7개입니다. 지난해 목포 시내버스 적자액의 40%가량인 67억 원의 손실이 이 시계외 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연말 무안군과 영암군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무안군은 적자액 34억 9천만 원의 28% 수준인 1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영암군은 공동 분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안군의 경우 목포시가 통합 상생 차원에서 손실액 5억 원을 그대로 떠안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신안군의 경우 버스 대수와 배차 간격, 운행 횟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암군의 경우 버스 대수와 배차 간격, 운행 횟수가 개편 전보다 65% 이상 줄어들고 무안군도 가장 적자폭이 큰 800번 버스의 운행이 50% 이상 감축될 전망입니다. 영암 3호 등으로 가는 출퇴근 시외버스는 새벽 6시와 오전 8시, 오후 6시 세 차례에 그쳐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네, 영암은 손실 분담금에 대해서 전혀 분담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영암은 이제 더 이상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편 목포시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시내 노선에서 40분 안에 버스를 갈아타면 기존 요금으로 환승할 수 있다며 환승에 따른 추가 요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어치의 바우처 카드를 오는 4월 지급합니다. 학생들은 꿈 드림이 바우처를 교재와 도서, 학용품과 독서실 비용, 대학원서 접수비와 안경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학 중인 중학생 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입니다. 다음 달 20일 치러지는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출마 기자회견이 잇따르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25대 광주상위 회장 후보군 중 한 명인 김보권 DK 회장과 한상원 다스코 회장이 오늘 각각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박빙의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판세는 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일반 의원과 특별회원 선거일인 3월 12일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서가번 예비후보가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순천에 비메모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아리백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서동용 예비후보는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 농자재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손금주 예비후보는 의약특화 화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화순 바이오 산업단지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공약 발표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지나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북 지역에도 여러 대학이 있는데 주로 전북대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겁니다. 전주문화방송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 내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전북 이전 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6년간 대졸 지역인재 채용 결과를 분석해보니 10명 가운데 7명이 전북대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의 대표 이전 기관을 비교해도 그 지역 거점 국립대 출신 비중이 상당했지만 유독 전북은 전북대 쏠림 현상이 가장 심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거점 국립대 외에 여타 대학 출신 비중이 20-30%를 차지하면서 그런대로 격차를 줄였지만 우리 지역은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공공기관 소재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저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직 구성에서 특정 출신 대학이 편중되거나 궁극적으로 기관 내에 파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했으면 타 지역 대학을 나왔어도 지역 인재로 인정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연결돼 있습니다. 또한 광역 경제권을 논하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 규정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그간 드러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 도입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지난주 부산 LCT에서 외국인 2명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단 침입에다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인데도 건조물 침입죄 외에 이들을 처벌하거나 규제할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101층짜리 건물 LCT. 지난 15일 외국인 남성 2명이 이 건물 99층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높은 건물이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익스트림 스포츠, 베이스 점핑을 한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여 만에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범행을 벌인 30대 미국인 남성 등 2명을 확인했습니다. 남성들은 안전요원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5시 반쯤 이곳 주차장 입구를 통과해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남성은 구독자 수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로 지난 11일 입국해 LCT 인근 숙소에 나흘간 머물렀고 범행 당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m 높이가 되는데 그 가나 유리로 이렇게 외부 이렇게 박아놓은 거 의자는 없는데 이 유리 그 사이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볼로 밟고 그렇게 간 것 같아. 계획 범행이 자칫 사고로 엉뚱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지만 별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5년 전 부산의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러시아 남성 2명 역시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당시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조치 역시 옥상에 한정돼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나 건조물 침입죄로 의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더라도 형벌을 내리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동인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미국인 남성에 대한 인터폴 공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명에 대한 신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울산의 한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성이 교통지도 중이던 경찰관들의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남성을 예의주시하던 경찰관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해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몸이 불편한 듯 주춤거립니다. 교통 통제 중이던 경찰이 이상함을 느끼고 남성을 부축해서 이동합니다. 경찰에게 몸을 의지하고 있던 남성은 힘없이 쓰러집니다.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님이 거의 이제 횡단보도 다 와서 좀 걸음을 못 걷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가갔더니 어지럽다.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동료 경찰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2분이 지나지 않아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이 또 심폐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해가 그리고 아저씨가 119에 오니까 또 앉아서 들어가시더라고. 빠른 대처 덕에 쓰러진 지 7분이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별 큰 이상 없이 무사히 퇴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은 경찰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살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전라남도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산지 태양광 사업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도로에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발전단지와 민가 등에 인접한 태양광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현장 조치와 하자 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대표 골목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우수상권 집중 육성 사업 대상을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골목형 상점과 골목상권 등 3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상인단체로 다음 달 4일까지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2개의 우수상권을 선정해 지역 상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 비용 등 각각 최대 1억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코바코는 이번 달 말까지 1차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1개, 오는 6월에는 13개 중소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TV와 라디오 등 광고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특히 8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모두 22억여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오늘 공기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까지는 비가 내린 가운데 대기가 아직 습합니다. 오늘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낄 가능성이 있어서요.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해남 1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에서는 아직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날이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목요일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